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 거울 하나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은 국가는 곧 국민이고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것이 반국가 세력이라며 국가를 침략한 행위를 부정하는 행위, 이게 바로 반국가 세력 아닌가, 친일미와 식민지 침해 정당화, 이게 가장 반국가적인 행위라면서 역공을 펼쳤는데요. 자, 이런 말을 하는 과정에서 거울 하나 선물하고 싶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반국가 세력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누가 진정한 반국가 세력인지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 거울 하나 선물하고 싶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거울 하나 선물하고 싶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다, 자신을 돌아보라, 뭐 이런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재명은 국가는 곧 국민이고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것이 반국가 세력이라며 국가를 침략한 행위를 부정하는 행위, 이게 바로 반국가 세력 아닌가, 친일미와 식민침해 정당화, 이게 가장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은 이러한 행위를 누가 하고 있나라며 거울 하나 선물하고 싶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국가 위기를 초래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국민의 역사에 엄중한 심판이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반자유 세력과 맞서 싸울 것을 주문했고, 을지훈련 첫날인 지난 19일에는 국무회의 발언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라며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이란 발언이 북한의 위협을 지칭한 것이라고 했으나 우리 사회 내부의 암약 또는 북한이 이들을 동원해 등의 발언을 봤을 때 국내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죠. 앞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사실상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란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 행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당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며 문재인 정부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반통일 세력이라며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윤 대통령은 잠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총선 한 달여 전인 지난 3월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다시 반국가 세력을 언급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워딩을 놓고 보면 전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할 말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요. 국내외를 통틀어 어떠한 형태이든지 간에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을 꼭 반발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인데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반국가 세력이라는 발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반발하고 나섰던 세력이 바로 문재인 세력이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 발끈하고 나섰는데,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를 한번 회상해 보라 이겁니다. 문재인은 집권 전 저서, 인터뷰 등에서 세도 정치로 나라를 망친 노론 세력이 일제강점기에 친일 세력이 되고 해방 후에는 반공이라는 탈을 써 독재 세력이 되고 여전히 기득권으로 남아있다라는 일부 역사학자들의 주장을 자주 인용하면서 주류 세력 교체, 대청산, 역사 교체 이런 것들을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촛불 시위를 혁명으로 규정하고 혁명 정부를 자임했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죠. 특히 외교 안보관도 남달랐는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렸고 기무사령부 해체 등을 통해 간첩 잡는 기능을 사실상 와해시켰습니다. 또 우리 주권의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중국의 3불 2란을 합의해 준 것도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제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6.25 전쟁 와중에 발생한 양민 피해에 대해서도 오로지 우익에 의한 피해만을 강조하고 보상한 것 역시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었고요. 심지어 6.25 전쟁의 근본 성격에 대해서도 상식적 대한민국 국민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종합하자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이라고 다를 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쉐쉐하면서 싱하이밍 대사에게 불려가 15분간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을 그냥 듣고만 있던 이재명이 중국에게 3불 2란을 합의해준 문재인의 그것과 과연 뭐가 다르며 과학적인 근거도 하나 없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이재명의 행태가 죽창가를 앞세워 반일 감정을 정치에 이용했던 문재인의 그것과 과연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자, 비단 이런 것들은 역사관이나 대북관계 또 외교의 영역에서만 그치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역대급 포퓰리즘으로 나라 국간을 텅텅 비게 만든 문재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전국민 25만 원 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이 과연 뭐가 다르며 정권이 바뀐 뒤 모든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듯 각종 시민단체 보조금 비리, 태양광 비리, 각종 연구기금 비리 등등등 우리끼리 다 헤쳐먹은 문재인과 이재명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경기도지사 시절 각종 개발 비리로 지네들끼리 헤쳐먹으려 했던 그런 행태들이 과연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가 과연 정상적인 삼권 분립에 의한 입법부 또는 야당의 건전한 정부 견제, 감시인지 이것 역시 반국가 행위가 아니고 뭐냐라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면서 지들 입맛에 맞지 않는 국무위원이나 공직자에 대해서는 탄핵 운운하면서 겁박하고 청문회 같은 곳에 불러 괴롭히고 이게 합법을 가장한 반국가 세력의 행태가 아니고 뭐냐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말할 때 반국가 세력이 아닌 사람은 이 말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꼭 방방 뛰는 세력이 있으니 바로 이게 반국가 세력과 아닌 세력을 구분하는 일종의 구분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 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